강남 한강에 굽이치는 곡선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구름 위에 펜트하우스에 서 있을 때 내가 보는 것은 건축의 정점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부로 엮인 하나의 토템이다. 이곳의 모든 공간은 자신들이 도시 구석구석에 흩어져 평범한 민초들이 거주하는 평범한 주택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서로 교차하지 않는 차원에 속해 있음을 무언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폐쇄적인 사적 요새이며 그들이 세속과 격리되기 위해 쌓은 마지막 은밀한 성벽이다. 분양가는 가볍게 100억 원의 문턱을 넘어서며 그저 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 관리비만으로도 중산층 가구의 한 달 전체 소득과 맞먹는다. 이러한 초고가 자산은 일반적인 대출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불화라는 이름의 이 성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오직 현금 뭉치를 손에 쥐고 부가 넘쳐 흐르는 최상위 부호들만이 이 문을 두드릴 자격을 얻는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층위가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가는 서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편집증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기준금리가 로켓처럼 치솟을 때도 그들은 초고가 주택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영원불멸의 신화에 빠져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이 천연의 항등성을 가졌다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들은 외부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자신들이 탄 이 거대한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타격은 오직 바닥의 평범한 이들에게만 가해질 것이라는 위험한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영원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꿈결 같은 유리돔에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 소름 끼치는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과거 거대 비즈니스 제국을 지탱하던 자금줄에 완전한 경색이 발생했고 그 질식감은 이 최상위 계층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죄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당장 내일 상환해야 하는 어음과 이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재촉하는 기호로 변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회장님들이 지금은 불안감을 안고 밀실에서 금고를 열지만 과거 샘물처럼 솟구치던 현금 흐름이 이미 말라버렸음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수백억 원의 명목 자산을 보유한 명망 있는 가문이 당장 10억 원의 유동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른바 흑자 부도의 기로에 서게 된 이 상황은 허울뿐인 명성 속에서 붕괴를 맞이하는 모순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마음이 급해진 소유주들은 과거 탐욕과 과시로 가득 찼던 시선을 한남동과 청담동의 두 번째 거처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구입했던 100억 원짜리 장난감이었으나 이제는 눈앞의 재무적 화제를 진압하기 위한 유일한 연료가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종이장처럼 얇은 자존심을 찢어버리고 깊은 밤 최고의 비밀 중개인들에게 연락해 이 펜트하우스들을 소리소문 없이 매물로 내놓으려 애쓴다. 현금에 대한 갈망이 정점에 달했기에 그들은 누군가 인수만 해준다면 100억 원이라는 가격 기수에서 당장 10억 원을 깎아주어도 상관없다며 비굴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의 응답은 북극의 찬바람보다 더 시리다.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그 넓은 대리석 현관 앞은 시종일관 적막하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예약조차 사치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100억 원도 부동산을 집어삼킬 실력을 갖춘 진짜 현금 부자들 역시 독사처럼 지갑을 닫고 어둠 속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의 성경처럼 받들여졌던 초고가 주택 불패로는 이 순간 가장 흉측한 어금니를 드러냈다. 최악의 환금성이 불을 집어삼키는 덫이 된 것이다. 일반 주택은 가격을 내리면 처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극한의 침체기에는 수백억 원의 호화주택이 순식간에 현금화할 수 없으면서도 매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화려한 쓰레기로 변질된다. 이자 만기일이 저승사자처럼 문을 두드리면 소유주의 내면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하고 시장에는 마침내 전례 없는 굴욕적인 색채의 E- 프리미엄 투매가 등장한다. 이는 처절한 단도직입적 생존투쟁이며 소유주들은 제발 누군가 귀한 현금을 제공해준다면 원분양가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며 애원하기에 이른다.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상위 1%의 견고한 방어막은 이제 자금순환의 진흙탕 속에서 여지없이 붕괴했다. 평소 풍광을 즐기던 슈퍼 부호들은 체면을 차리면서도 잔인하게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시작했고 서로 가격을 깎아내리며 위험을 떠넘기려 한다. 강남 한남동 청담동의 깊은 골목에 숨겨진 최고급 자산관리소 그 은밀한 매각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평소라면 죽은 듯 고요하고 우아해야 할 이곳의 전화기들이 오늘은 미친듯이 울려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장님들이 내뱉는 마지막 숨가쁜 긴급 구조 신호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부한다. 김 대표 어떻게든 그 아파트를 처분해주게. 동작은 빠르게 하지만 절대 소문이 나서는 안 되네. 소유주들은 자신의 자금줄이 끊겼다는 사실이 상류 사교계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 모습은 수면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백조와 같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호화주택들 사이를 누빈 중개인들은 현실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회장님들에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매수자 시장이 사라졌습니다. 원가에 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용이 완전히 결빙된 이 시대에 100억 원의 현금을 흔쾌히 휘두르며 기꺼이 설거지 역할을 해줄 부자는 이 행성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출 통로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결국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고 자식을 버려서라도 살겠다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납부한 10억 원의 계약금을 깨끗이 포기할 테니 제발 누군가 금형 이상의 소유권만이라도 가져가 달라고 제안한다. 고고했던 100억 원대 펜트하우스에서 역사상 본 적 없는 손절툰러는 손절론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가격 좌표를 10억 원이나 낮추어도 시장은 마른 우물처럼 단 하나의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자 만기일이 유령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을 때 옆동이 오랜 라이벌도 절망적인 투매를 시작한다. 이는 결국 최상위 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정한 가격 깎기 경쟁인 치킨 게임으로 변질된다. 손절 액수는 10억 원에서 순식간에 20억 원으로 치솟고 심지어 집을 사주기만 하면 원소유주가 현금 30억 원을 얹어주겠다는 극단적인 소문까지 들려온다. 평생 오만했던 강남 엘리트들의 자존심이 지구내액을 뚫고 지옥 깊숙이 추락하는 순간이다. 평범한 이들을 굽어살피며 자신들이 자본의 논리를 완벽히 통제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부채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이 자금줄의 미세한 진동 앞에서도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른바 하이엔드 마케팅의 종말은 결국 탈출 불가능한 황금성의 지옥이었다. 이제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유동성이 좋은 작은 건물이나 살 걸 그랬다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대리석 벽면과 초호화 수영장은 불경기라는 배경 아래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집어삼키는 흡혈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이 현장의 의미는 단순한 부동산 변동을 넘어선다. 인간의 허영심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만났을 때 자본주의가 발행하는 가장 냉혹한 청구서다. 이 상위권자들은 자신들의 재무적 폐허를 통해 생생하고 처절한 파산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 100억 원대 부동산들이 처분 불가능한 독성 자산으로 변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일군 건설사들과 금융 레버리지를 제공한 기관들 역시 시한폭탄에 함께 묶이게 된다. 나는 이러한 고가 부동산 개발 대출의 연쇄 폭발이 불러올 소름 끼치는 도모노 효과를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부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도망친 그 펜트하우스들은 이제 건설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현금 부자들이 퇴장한 이 진공 상태에서 고가의 미분양 매물들은 거대한 늪이 되고 있다. 강남의 핵심 묘지에 이 최상위 성체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 개발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빌렸다. 그들은 오직 부자들은 언제나 돈이 많다는 오만한 맹신 하나로 레버리지를 마구 당겼다. 그러나 그들의 지갑이 닫히는 순간 모든 자금의 원천은 말라붙었다. 수천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은행은 더 이상 따뜻한 연장 조치를 해주지 않은 채 차가운 칼을 뽑아 봉금 상환을 요구한다. 청담동과 한남동의 황금 부지에서 번영을 상징하던 타워 크레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죽은 괴물처럼 멈춰섰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무거운 쇠사슬로 공사장 입구를 봉쇄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보증을 섰던 대형 건설사들로 번졌다. 하이엔드 분양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었던 그 탐욕이 이제는 뼈아픈 대가가 되어 돌아왔다. 시행사의 파산은 수천억 원의 채무가 되어 대기업들의 뒷덜미를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고갈되자 어떤 시행사 대표는 마지막 남은 계약금을 챙겨 야반도주를 선택하기도 했다. 화려한 조감도만 남은 공사 현장들은 결국 허영심을 매장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하이엔드 신화에 취해 거액을 투자했던 금융계도 공포에 휩싸였다.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장부에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간다. 하이엔드 층위의 논리는 다르다.
고 외쳐대던 호언장담들은 이제 와보니 방자한 착각일 뿐이었다. 거품으로 쌓은 성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바닥으로 추락한다. 생존을 위해 빚을 진 서민들과 달리 부호들의 탐욕이 불러온 이 붕괴는 자본주의의 더 잔인한 본질을 드러낸다. 과시를 위해 휘둘렀던 100억 원의 자산들은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추악한 유적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이 기회를 노리며 잠복하고 있는 것을 본다. 파산을 맞이하고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고가 부동산들이 법원 경매 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우량 자산들이 처참한 지경으로 전락했으나 경매장의 분위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랭하다. 감정가가 100억 원에 달해도 입찰 버튼을 누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현금 부자들은 차갑게 관망할 뿐이다. 그들만의 잔혹한 계산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가격도 여전히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에나 자본이 등장할 시간이다. 그들은 이 슈퍼 부호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자산 가치가 완전히 반토막 나기 전까지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1차 경매는 유찰되고 2차 감정가는 계속 하락한다. 단 2달 만에 100억 원대 호화주택의 가치는 64억 원까지 쪼그라든다. 가격이 이 지점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어둠 속에 진정한 포식자들이 발톱을 드러낸다. 사모펀드와 슈퍼부호들의 실력을 동원한 세력이 입찰을 시작하며 줍줍 사냥이 공식적으로 개막한다. 경매사의 의사봉이 내려가면 과거 상위권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름 모를 펀드의 사냥감으로 전락한다. 원소유주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한다. 60억 원의 낙찰금마저 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이 순식간에 가로채 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서민과 격이 다르다며 자만하던 계층이 거품 붕괴 시 맞이하는 최후다. 빚으로 빚을 덮었던 그들의 탐욕은 미세한 충격 앞에서도 이토록 취약했다. 이 거대한 상처는 하이엔드 주택 불패라는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우리가 이 붕괴의 현장을 목격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부채의 늪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100억 원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목격한다면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집착이 유동성 단절 앞에서는 그저 부서지기 쉬운 환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빚으로 산 화려함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허영심은 위기의 순간 당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된다. 과거 40대, 50대의 많은 이들도 시대의 열차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이러한 과소비 유행에 휩쓸리곤 했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끝은 언제나 잔혹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다. 현금이 당신의 유일한 방패다. 대출로 유지하는 체면보다 이자 걱정 없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생활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던 가짜 부자는 불황 속에서 가장 먼저 부서진다. 위기가 정점에 달할 때 부는 재편된다. 지금 현금을 꽉 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미래의 포식자가 될 것이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라.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 숨을 죽이고 견디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100억 원대 펜트하우스의 투매는 허상을 쫓던 자들의 몰락이며 이 한파 속에서 살아남은 평범한 가장이 진정한 승자다. 그 우아한 파산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의고사이며 자산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진짜 부자는 공포 속에서 매수하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다. 강남 거물들의 패착은 리스크를 무시한 오만에 있었다. 우리는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가정의 현금 흐름을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 부의 상속은 단순히 숫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안목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100억 원대 저택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상위 계층의 화려함 앞에 절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 없다. 당신은 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밤새 도망치는 궁색한 처지를 이미 보았다. 대출 부담 없이 가족과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종 승리자다. 거품이 완전히 걷히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까지 반드시 본업의 가치를 높여라.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앗아갈 수 없는 최강의 무기다. 부동산 투매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큰 풍랑이 오기 전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허영을 버리고 내실을 다진다면 이번 하락장은 당신 인생의 완벽한 도약대가 될 것이다. 허구의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한 이성과 자신의 가치로 생존해 나가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본과 인간성에 대한 이 고찰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꼭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시장 통찰을 전해드릴 것이다. 감사하다.